되게 사실 기사여서 오늘 가져왔거든요. 일단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요 내용.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처음에는 저는 이게 뭐 양신 TV 구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고양이 혈액을 왜 판매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고양이를 그렇게 오래 키웠는데 고양이도 헌혈을 하고 수혈을 하고 뭐 이런 걸 모르셨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양이도 아프면은 수혈을 하기 때문에 혈액이 필요하다. 언제 수혈이 필요한지 좀 얘기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고양이들이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종양이 걸려서 이제 빈혈이 오면서 이제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면역 매개적인 적혈구 감소증이라든가 빈혈이 생기면서 혈액이 깨지니까 수혈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뭐 수술해서도 당연히 수혈해야 될 수도 있고 저혈압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 이 기사가 나온 것도 그렇겠지만 한국이든 중국이든 혈액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이제 막 헌혈을 많이 하잖아요. 헌혈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혈액이 모자르다고 하는데 고양이는 이제 헌혈이라는 개념이 많이 아직 없다 보니까 혈액이 부족한 것 같고, 예전에 이게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동물병원에서 수혈이 필요한 개고양이 환자가 생겼을 때 혈액을 주문하면 갖다 주는 곳이 있는데 이 혈액이 어디서 왔냐, 이게 공혈 동물이라는 애들한테서 온 거죠. 공혈견, 공혈묘. 그래서 얘네들은 뭐 복지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특정 공간에 갇혀서 이제 피만 뽑히는 거죠. 그 피를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동물 복지적으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반려견의 경우에는 헌혈을 해서 이걸 좀 없애보자라는 캠페인이 많이 활성화돼서 지금은 헌혈견 협회도 생겼고, 현대차라는 대기업이 후원을 해서 아임 도그너 캠페인도 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죠. 헌혈센터도 생기고, 헌혈센터 건대 생겼죠. 건대도 생기고 이제 경북대도 또 생겼고, 경북대도 생겼고. 네, 점점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헌혈하는 기준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뭐 25kg 이상이어야 되고 백신이랑 예방 접종이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도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고양이는 아직까지 이런 헌혈 문화가 없다 보니까 개에 비해서 혈액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혈액은행이 한번 이슈가 서였었죠. 네. 혈액은행 그때는 어떤 일이었어요? 그 동물 혈액은행이라고 아까 제가 말한 그 동물병원에서 혈액을 주문하면 갖다 주는 곳이 동물 혈액은행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개 혈액도 팔고 고양이 혈액도 팔아요. 근데 이제 개 고양이들이 이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거의 갇혀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복지가 잘 돼 있는 네. 약간 인도주의적인 환경에서 혈액을 제공하고 거기에 맞는 상응한 뭐 뭔가 좀 활동이라든가 생활 환경사라든가 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었다면 아마 좀 이슈가 터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진짜 무슨 공장식 약간 이런 형태였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되게 문제였었습니다. 그렇죠. 언론이 이제 털었는데 몇 년 전 얘기죠. 2016년이니까 벌써 9년 됐죠. 9년 전 얘긴데 언론이 이제 털었는데 거의 무슨 진짜 강아지 공장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생산되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저렇게 열악하게 생산을 하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혈액을 구해서 수혈을 받을 수가 있지. 정말 동물 복지적으로 다 갇혀서 진짜 혈액은 진짜 비쌀 거예요. 진짜 비싸진다. 뭐 이런 또 이게 되게 뭐 양쪽 입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 동물 혈액은행이 아직도 영업 중인데요. 훨씬 많이 좋아지지 않아요? 네, 그때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동물 복지적으로 시설이나 환경이 좋아졌어도 얘네들은 공혈견, 공혈묘로 이제 평생 그 한 시설에 갇혀서 피만 뽑히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헌혈을 많이 해서 없애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제 당연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가져왔던 이유도 중국은 뭐 오죽하겠냐고. 네. 오죽하겠냐고 진짜. 중국도 고양이 헌혈은 거의 없겠죠. 잘 없겠죠. 모르지만.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네. 얘기해 주세요. 이게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네, 그래서 이제 기사가. 중국에 최근에 이제 밝혀진 내용인데, 어떤 중국의 블로거가 이거를 폭로를 했어요. 그녀가 이제 이 보호자가 키우는 고양이가 수혈을 받다가 사망을 했는데 이 수혈을 받았던 피 혈액이 어디서 왔냐 봤더니 길고양이한테 불법적으로 채취된 피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심지어 이 혈액을 이분이 우리나라 돈으로 16만 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혈액 한 팩을 16만 원. 그러니까 싼 돈이 아니죠. 싼 돈이 아닌데 이 혈액을 비싼 돈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게 뭐 정식적으로 유통된 혈액이 아니라 길고양이한테 불법으로 뽑았던 혈액이고.
당연히 뭐 세균 감염도 있었을 거고 관리가 잘 안 됐을 거고 그래서 자기 고양이가 이제 사망했다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길고양이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것도 불법이죠. 당연히 불법이고 되게 끔찍한 일이지만 두 번째는 이 방법조차도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매달아서 행잉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체열을 하면 이제 혈액이 잘 내려오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그거 알아요? 수의사들이 단톡방이 많잖아. 네, 맞아요. 고양이 수의 단톡방 있고 막 이러잖아. 그럼 거기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요청글이 뭔지 알아요? 고양이 피고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지역 수의사의 단톡방이 들어가 있는데 동물병원은 안 하지만 이제 수의사 회원으로서 진짜. 거기 새벽에 글 올라오는 거는 다 피고합니다. 급하게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 없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그게 맞아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물어봤던 이유는 이게 본인의 고양이 혈액형을 알고 있는지도 나는 일단 궁금해. 혈액형이 있는지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처럼 혈액형이 나눠져 있다는 것 자체를.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고양이 혈액형은 A형, B형, AB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A형이 가장 흔한 혈액형이고 B형이 조금 희귀혈액형이고 AB형도 희귀혈액형이긴 한데 뭐 A형이 한 90% 가까이 된다고 하고 뭐 10% 내외에서 이제 B형, AB형 나뉘는데 A병은 그래도 A형한테 받을 수도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A병인 게 문제는 아닌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해요. 내과 수의사들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수혈이 필요한 아이들을 받을 때가 있어. 진료를 할 때가. 그럼 얘가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혈액을 구해달라고 하잖아. 24시로 이제 전원을 시킨단 말이에요. 레퍼를 보내는데 그러면 AB형인데 A형 혈액은 구하기가 쉽잖아요. 네. 흔한 혈액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근데 이거를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내적 갈등을 갖는다고. 내적 갈등을 갖는다고. 많이 문제 생기면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양신 TV 구독하시는 분들조차 고양이 혈액형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만약에 자기 고양이가 B형이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수혈을 받아야 될 일이 생겼을 때 혈액을 더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매우 계시면, 어려워요. 네. 매우 어렵다는 수준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의사들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 단톡방에서 정말 빈번하게 나오는 요청이 B형 혈액 구합니다요. B형 어디 뭐 B형 혈액 없나요? 약간 이런 거. 그래서 O형처럼 누구에게 줄 수 있는 혈액은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고양이 혈액은 A형은 A형한테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A형이 AB형한테까지도 줄 수는 있는데 좀 조심스럽고 B형은 B형한테만 받아야 돼.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 건강검진할 때 안 알려주는 이유는 따로 요청을 하셔야 돼요. 혈액형 키트가 따로 있어요. 고양이 혈액형 키트 검사를 따로 요청하시면 하는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이거 우리 아이 수혈할 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막상 다치면 혈액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병원에 혈액이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 혈액 센터를 만드신 분이 있죠?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공열묘가 제공한 피를 이제 돈 주고 사서 쓰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 보고자 이제 어떤 한 원장님께서 그쵸. 네, 고양이 헌혈 센터를 만드셨습니다. 만들었어요. 이거는 진짜 공열묘를 기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실제 반려묘들로부터 자발적으로 헌혈을 받아서 수혈이 필요한 고양이들에게 공급하겠다라고 수급을 하겠다. 네, 그래서 만든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도 만나고 왔는데 거의 1년 정도 운영하셨거든요. 근데 적자가 너무너무 심하대요. 왜냐면 뭐가 문제일까? 헌혈을 이게 고양이는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상황에서 헌혈을 하러 굳이 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떤 좋은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헌혈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고양이 보호자분들께서. 그래서 헌혈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당연히 몇십만 원짜리 건강검진 혜택, 심지어 이분은 펫보험도 1년치를 들어드리거든요. 1년치 거의 50만 원인데. 그 몇십만 원? 좋은 걸로 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간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챙겨주다 보니까 이제 헌혈하고 올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더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하고 계시는 그런 그건 상황입니다. 나는 되게 제가 아는 원장님이에요. 네. 친한 원장님이기도 하고 난 멋있다고 생각해.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진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손익 계산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이 엄청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해지가 되려면, 그러니까 해소가 되려면 무슨 일이 생겨? 혈액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공혈묘라는 존재가 안 없어진 건데 이거를 진짜 우리가 되게 이상적으로 아이디어하게 생각을 하면 정말로 많은 반려묘 보호자분들이 헌혈을 자발적으로만 한다. 라고 하면 사실 이거 해결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헌혈에 대한 문화가 아까 말한 네. 아임 도그 언어, 네. 약간 이런 강아지 처럼. 공혈견처럼 네. 뭔가 좀 대중적인 뭔가 참여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나는 이거 될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있어요. 한국 고양이 혈액센터라고 있고요. 공혈묘 없는 건강한 세상을 꿈꿉니다가 이제 이게 키 슬로건인 거죠. 내가 봤을 때. 저는 멋지다고 봅니다. 이 원장님. 네. 그래서 쭉 내려보면 무료 건강검진에 고양이 전용 펫보험까지. 그래서 무료진이 있고 등록조차가 있고 헌혈 신청하기, 헌혈 베너핏이 있는데 무료진은 패스를 하고요. 등록조차를 자세하게 봐볼게요. 헌혈묘 등록 신청을 하면 온 오프라인 등록 신청 2, 3일 내에 간단한 문진, 센터 방문일, 종합건강검진을 해주고 어떤 검사를 하냐면 그래서 혈액검사 뭐 웬만한 거 다 해주네. 백혈표, 심장평가 다 해주네. 하고 헌혈을 진행하다. 회복 및 관리는 마취라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등록은 첫 헌혈 시 1년간의 고양이 전용 보험 가입,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건강검진 이렇게 하고 베네핏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건강검진과 고양이 첩면 100번 헌혈 가능한 고양이 기준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게 어떤 연구를 통해서 만든 건 아니고. 그래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건강한 고양이면 헌혈이 가능합니다. 체중 5kg 이상, 나이 근데 5kg 이상은 좀 세다. 대부분 4에서 6kg니까 1살에서 나이 제한도 있고 성격도 조금 느긋하고 친화적인 성격, 수혈 병력 없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이 다 완료됐고 여기가 병원이 아니에요. 그냥 고양이 혈액센터지. 네. 관리하고 있는 만성 질병이 없는 튼튼한 고양이라고 했고요.